반면에 그러면 아쉬운 학생분은 뭘까요, 선생님? 선생님 입장에서. 네. 우선 뭐 분량이 적은 건 제일 아쉬운 거고요. 분량이 적은 네, 거. 분량이 적은 거는 예. 이미 교사가 의미부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한 문장, 두 문장 쓰는 것보다 네. 더 많이 쓰는 게 벌써 교사들은 의미부여를 한 거예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500절 채워주진 않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전면적으로 폐지되고요. 학생부도 기록도 많이 간소화됩니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화고등학교 교사 최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전면적으로 좀 폐지가 되고 학생부 기록도 많이 간소화가 되잖아요. 이것에 따른 변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자기소개서가 전면적으로 폐지된 건 아니고요. 네네. 카이스트를 비롯한 이공계 특성화대학교에서는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에 지원 동기서란 양식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죠. 네네.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는 건 학생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형태의 전형이 없어진 건 좀 아쉽고요.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학생부는 선생님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어떤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네네. 어떤 좋은 전형 요소인데 좀 아쉽긴 해요. 네네. 그리고 학생부의 어떤 미기재, 미반영. 네. 미기재라는 건 학생부에 아예 삭제하고 쓰지 않는다는 거고요. 미반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진로 희망 같은 거, 네네. 변호사 하고 싶다, 기자 하고 싶다. 이거는 저희는 써요. 예. 그럼 대학에는 안 가요. 대학에 안 간다. 그건 미반영이라고 하는데 미기재와 미반영이 많이 들었어요. 2024학년도부터. 맞아요. 예, 그래서 학생부 평가 요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학업 위주의 평가가 좀 더 강화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니까요. 학생부가 간소화되면서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남는 거는 부각되는 게 세특이다. 세특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좀 전제를 깔고 얘기할게요. 네네. 담임쌤이 기재하는 500자 자율활동. 자율활동. 그 자율활동이라는 건 학교 활동, 네네. 학년 활동, 네. 학급 활동. 학급 활동. 이 네. 자율활동이 담임쌤이 기재를 하거든요. 네.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칭 전공 적합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진로 활동도 진로 700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학생부 종합전형 좀 꽃이라고 불리는 동아리 활동 500자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세특 말고도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없어진 거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독서 활동 같은 것이 없어졌지만 독서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사실 핵심이거든요. 독서 활동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독서 네. 활동 항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럼 독서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독서 활동이 없어지면 독서 활동을 다른 항목에 넣겠죠. 풍선효과처럼. 네네. 자율 활동에도 넣을 수 있고 진로 활동에 넣을 수 있고 예. 동아리에도 넣을 수 있고 당연히 교과목에도 예. 넣을 수 있고 종합의견에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하게 넣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예. 진로 역량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독서 역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오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해졌고 네.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해졌을까요? 독서 활동이 갈 때는 그 책 저자하고 제목이 들어갔거든요. 네네. 예,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네. 이제 좀 편하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100년의 고독이라는 책이 올라가 있다. 예. 그럼 그걸 이제 유심히 보는 거죠. 하지만 이게 100년의 고독이라는 책이 가지 않고 이게 독서 활동이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면 뭐 교과 세특이든 자율 활동이든 이 100년의 고독이 왜 들어갔을까라고 평가자들은 연계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책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산만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타겟이 돼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선생님이 교과 세특에 독서를 넣었다. 예. 그 이미 의미 부여를 한 거거든요. 음. 자율활동에 책이 들어갔다. 예. 뭐 열화일기가 들어갔다. 예. 그러면 이 열화일기에 대해서 이 학생이 뭔가 의미 있는 활동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록할 만큼. 예, 그렇죠. 예, 예. 독서 활동이 빠진 만큼 이 학생의 역량을 독서로 더 드러내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한 본인의 의미를 더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나중에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네. 예, 책이 이제 남발되지 않고 중요한 책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순한 어떤 지적 호기심 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책이 호기심이 발생해서 연계되고 확장되고 심화된 구조의 책들. 네네.
굳이 책이라고 요즘 하기는 좀 뭐예요. 챗 GPT 시대고 이게 사실은 예, 예. 요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총균세다, 정의란 무엇인가, 예. 사피엔스 이런 책들이 7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단골책이죠, 그 책은. 예, 그래서 이런 책들이 도전하기는 좋지만 다 읽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리터러시 시대에 요즘은 독서라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정보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정보원이요? 예, 그래서 네, 쉽게 네. 말하면 뭐 논문도 있을 수 있고요, 아, 잡지도 있을 수 있고, 네.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해를 할 수 있는 리터러시가 될 수 있는 어떤 정보원이 원이라는 의미에서는 콘텐츠가 꼭 책이 아니어도 된다. 그렇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이기적 유전자를 너무 많이 읽으니까 서울대 교수님도 그런 농담 많이 하는데요. 이기적 유전자를 읽는 애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는 학생들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그 서울대 교수님 농담을 하신다는데 예. 그 필독서들이 있어요. 네, 필독서를 많이 읽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책인데 리처드 도킨스가 뭐라고 했냐면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내고 1982년인가요? 네. 예,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책을 냈어요. 예. 그러면서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 책의 지은이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의 업그레이드 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기적 유전자만 읽어요. 근데 좀 더 확장된 생각을 한다면 예, 예. 책 제목처럼 네네. 그것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네요. 연계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6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겠죠, 작가에게는. 그렇겠죠. 저술가에게는. 예. 예, 그런 구조로 쓴 학생들이 많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학생도 마찬가지네요. 1학년 때 읽었던 책에서 심화되게 확장된 독서 활동이 이 학생부에는 더 유익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어떤 연계 확장 심화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동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의 역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사례를 좀 들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례를 통해서 이 학생이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고 역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써주시는 게 학생부 기재의 기본 패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이런 역량이 탁월하고 뛰어나 타임 모범이 돼. 네. 그러면 그 사례나 근거를 들어야 돼요. 예. 근데 이 선생님들의 어떤 세특이나 이런 기재 방식 중에서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에 두괄식이나 양괄식으로 수미상관 형식으로 이 학생의 역량은 뛰어난다고는 하는데 그 사례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 본론이 없네요. 예. 아, 위아래로 뛰어나다고만 있는데 본론에서 왜 뛰어난지. 선생님들의 예를 들어서 네네.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교과 세특의 기술 방식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패턴을 보면 네. 이 학생 이런 역량이 뛰어납니다. 수학 교과 잘하거든요. 국어 되게 잘해요. 네. 라고 하고 나서 어떤 사례나 근거, 사례도 근거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변화를 쓰시는데 변화도 잘 쓰시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예. 중간이 좀 사라진 거죠. 근거가 좀 없어요. 그 근거가 없는 건 학생이 활동 안 했을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예. 어떤 어떤 오해냐면 면에서? 그러니까 물리원을 1등급을 맞았어요. 예. 그럼 물리원 1등급을 맞은 학생한테 굉장히 탁월한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역량이 네. 뛰어나다고. 네. 예. 그리고 이 학생이 그걸 통해서 많이 변했다고 여기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물리원을 1등급을 일반고에서 맞기 너무 힘들어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네. 14명 이상부터 1등급이 나오는데 일반고에서 1등급이 물리원이 한 학교에서 2명, 3명밖에 없어요. 네네. 그럼 이 학생이 왜 1등급인지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발표를 잘했다던가 실험 활동을 잘했다던가 뭐가 있다던가 이렇게 근거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과목에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국어 교과면 국어 교과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거든요. 네네. 그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이 학생이 성취도 A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과제 수행을 하고 문제 해결을 했는지 근거를 대야 되는데 예. 그 논리적 사고를 보여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거가 쑥 빠져 있고 그냥 탁월하다 뛰어나다 타입 모범이 된다 이렇게 의미소스로를 남발해 버리면 그거는 평가가 어렵죠. 물리원 1등급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예. 그냥 계속 뛰어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성적만으로. 그 성취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네. 그 교과의 성취 기준에서 이 성취도에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과정이잖아요. 네. 2015 교육과정이 과정 중심 평가예요. 2022 교육과정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과정 중심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과정이 과정이 생략돼 있네요. 쉥 사라졌어요. 선생님들은 그 사실이
평가가 잘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근데 그 생각하시나 봐요. 설치도 1등급이나 A에 대해서 근거가 너무 궁금할 텐데 평가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그게 수행도 될 수 있고 독서도 될 수 있고 자연계는 실험도 될 수 있고 인문계는 통계 서베이도 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애들 시각화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럼 뭐 인포그래픽을 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네네.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뭐 이런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에 대해서 이 역량이 왜 어떻게 발현됐는지에 대해서 사례나 근거를 들고 그걸 통해서 이 학생이 생각이 변했고 행동이 변하고 역량이 변했다는 걸 마지막에 한번 수미상관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딱 아기가 맞죠. 이 학생 뛰어난 거보다 수학 잘하나 보지. 1등급이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과정을 놓고 한 번만 더.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변했어요 하면 앞에 머리와 꼬리가 이제 연결되는 수미상관이 되면서 평가자 뇌리에 오래 가죠. 그래서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게 좀 섞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세특만 계속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세특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1학년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포커스가 굉장히 많아서 오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는 차원에서 좀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가장 중요한 건 세특이겠죠. 교과 수업이 중요해졌으니까. 네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교과 수업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이게 꼭 그 학년 안에서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3학년 따로 이렇게 세특이 연계된 건 예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이 학년으로 갈수록 이 학생이 성장하는 모습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되게 두 개 활동이 들어있는데 별 볼 일,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한 것 같아요. 마지막 17주에. 그래서 되게 부실해요. 예. 근데 3학년 때 보니까 얘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런 과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년과 매핑이 될 수도 있고 교과끼리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런가요? 뭐 한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이 국어 시간에 뭐 한국사 배운 항일 운동이 윤동주와도 연계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과끼리 그렇죠. 연계될 예, 수도 예. 있고 학년이 연계될 수도 있고. 근데 세특 같은 경우는 과목별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시는 거니까 이게 학년별 그리고 과목별로 분절돼 있을 거잖아요, 선생님 간에. 그런데 이게 예.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진로를 꼭 물어봅니다. 네. 대부분 진로를 물어보고 그 진로에 대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써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란 여학생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간다. 네네. 근데 읽다 보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요? 그 교과 잘 된 학생부는. 그러니까 그 학생부의 교과적 특성도 수학도 잘하지만 예. 수학도 잘하지만 그 수학 그 교과에 애가 심리학과를 간다. 그러면 네. 그 수학 안에 뭐 심리적 요소를 뭐 넣는다던가 네네. 뭐 에빙하우스 곡선을 넣는다던가 뭐 확률과 통계다. 그러면 뭐 심슨의 역설을 네. 수행평가로 낸다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선생님이 알고 계세요? 이 알고 있죠. 아이들의 전공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희망 전공에 대해서? 쓰라고 하죠. 네네. 자기 진로를 쓰라고 하죠. 음. 학종 쓰는 애들이 반에 뭐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정시도 많이 늘어났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서 읽다 보면 이 학생부 세특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어떤 스토리화돼서 분절되지 않고 네. 지금 선생님이 잘된 학생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음.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잘 쓴 학생부, 잘된 학생부와 그렇지 않은 학생부 어떤 점에서 좀 다른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신다면요. 좀 저는 진정성이 좀 느껴져야 될 것 그럼 같아요. 그거 진정성 어떻게 확인할까요, 선생님? 학생부만 보고. 나열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과시형이거든요. 분식하는 거죠. 화장을 하는 거죠. 네네. 예. 하지만 예를 뭐뭐 들어 했다. 예, 그죠. 예, 예. 했다도 중요한데 네. 할 수 있다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서술형에서는 예. 그게 교사의 어떤 주관적 평가가 더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나열식으로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찰스 다인이 네. 갈라파고스 제도를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가 울어서 봤더니 저기 무슨 새냐 그랬더니 핀치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을 돌아다니까 핀치새가 같은 종인데 부리 모양이 같거나 다른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종의 기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류를 바꾼 책들도 아주 간단한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비교하고 대조하는 예.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게 서울대 용어로 하면 그게 학업 태도거든요. 네네.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남발하는 거죠. 욕심껏.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거 애들이 했기 때문에 뭐 했다는 저는 근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실험을 했을 때 그 실험을 했던 장면에서 그 학생이 인상적이었다면 그걸 핀포인트로 잡아서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실험 과정 속에서 얘가 아스피린 실험에서 수득률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실수를 하고 이런 과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평가자가 이 학생을 들여다보게 해야 되는 것이지. 네네. 반면에 그러면 아쉬운 학생분은 뭘까요, 선생님? 선생님 입장에서. 네. 우선 뭐 분량이 적은 건 제일 아쉬운 거고요. 분량이 적은 거. 분량이 적은 거는 예. 이미 교사가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0자하고 500자는 의미 있다는 것이지 400자, 500자 의미 있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고 한 문장, 두 문장 쓰는 것보다 네네. 더 많이 쓰는 게 벌써 교사들은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500자를 채워주진 않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참여하지도 않고 수행평가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500자를 다 채우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500자를 딱 가득 채우지는 않습니다. 한 것만큼만 쓰면 이 학생 활동 하나가 임팩트가 있으면 활동 하나만 가지고 3, 400자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로 서술을 되는 문장은 선생님들 벌써 거기에 의미 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학종 준비하는 애들한테는 더 많이 써주시나요? 당연하죠. 그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처음 1학기부터 1학년 1학기부터 좀 어필하는 게 낫겠네요. 학종을 준비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설사 준비를 안 해도 안 하더라도 학교 수업에 되게 열심히 참여하는 애들은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죠. 네네. 학종을 하겠다고 어필하는 애들, 네네. 그다음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애들은 네. 잘 쓰죠.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한테는 네. 빚이 있는 거잖아요. 내 수업을 들어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잊지 않고 어떻게든 쓰시려고 여름방학에 하겠죠. 커피 한 잔 먹고 맑은 정신으로 씁니다. 다른 친구들은 커피 안 드시나요? 1등부터는 절대 안 씁니다. 대부분 선생님이 저처럼 비슷할걸요. 1등부터 쓴다는 건 좀 오해예요. 그게 어떤 의미세요? 그냥 열심히 참여했던 눈에 박힌 친구들 그죠. 먼저 쓴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아이컨택한 애들부터 써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수업 성적 1등이 아니라 1등도 잘 써주겠지만 네네. 보통 아이컨택을 하고 열심히 참여한 애들 위주로 써주죠. 그 학생들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1등 중에서 또 수업 그렇죠. 열심히 안 듣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 정신대요 하고 이렇게 쭉 밀면 수행평가를 쭉 밀어내면 안 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1학년부터 그냥 뭐 예를 들면 내신에서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다. 정시러로 너무 일찍 선택하고 그거는 굉장히 좀 수업, 조심해야 돼요. 등한시하는 너무 친구 빨리 결정을 해버리는데 그 네네. 학생들이 대부분 7, 80%는 나중에 학종 써요. 다시 돌아와요. 예. 그러면서 빨리 채워달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심란할 때가 많아요. 너무 빨리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고등학생 1, 2, 3이라면 세특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대비할 수 있는 세특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세특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 1, 2, 3 때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선생님께는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우선 선생님한테는 자기 예. 진로를 좀 많이 떠벌렸으면 좋겠어요. 1학년 때부터? 네. 선생님 근데 진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뀌면 바뀐 대로 떠들면 바뀌면 돼요. 돼요.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게 좀 좋은 방법 같아요, 저는. 네. 걔는 무슨 과 간대라고 교무실에서 회자가 돼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선생님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하다 보면 네. 키워드 검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너무 많은 학생들을 만나시니까 평가하기 때문에 예, 위촉 예. 사정관이나 전임 사정관들이 그렇다면 그 공통 키워드의 가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학생이 뭐 질문을 잘한다. 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여러 과목에서 발견이 되면 이 학생이 하나의 역량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해프닝이지만 두세 개가 합쳐지면 역량으로 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키워드로 검색을 해요. 뭐 오.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게 파란색으로 쭈르륵 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학습 태도가 좋다. 그럼 그건 또 다른 색으로 떠요. 뭐 예를 들면 질문한다. 이게 여러 과목에서 비춰졌을 때 공통적인 역량으로 얘한테 그 비춰주겠다. 학생이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되겠네요. 당연하죠. 너무 잘 나쁘게 쓰신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못 쓴 선생님이나 너무 잘 쓴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이 근데 20년을 했기 때문에 현혹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의 어떤 공통 분모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냥 정시 공부를 하면 그 교과 수업 안에서 끝내도 돼요. 정시일 경우. 예. 그럼 종합을 한다면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읽기, 쓰기, 말하기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수능 공부가 돼버린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선생님? 그러니까